안녕하십니까. 한화투자증권 한사입니다. 오늘 Q&A 두 번째 시간인데요. DS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 국채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일단 하우스뷰를 말씀을 드리면 4.5% 정도 10년물 기준으로 그거보다 금리가 높은 것은 약간 매력적인 국채 투자 기관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게 일단 저희의 결론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 국채 투자를 하신다면 ETF를 통해서 하시는 거는 조금 지양할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ETF라는 건 일반적인 채권 ETF는 예를 들어 10년이든 됐든 몇 년짜리든 이런 ETF가 있으면 매일매일 그 채권의 듀레이션으로 갱신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기에 가까워지는데 채권 ETF는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만기에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하우스뷰는 4.5% 위에서는 매력이 있다는 건데 저희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맨날 틀리는 게 리서치 애널리스트의 일이니까. 만약에 내가 실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4.5%에서 채권을 샀잖아요. 그 금리가 만약에 뭐 5, 10, 15 이렇게 되더라도 만기까지 내가 버티면 원금의 이 4.5%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안 망하겠죠? 안 망한다는 가정하에서. 근데 제가 4.5에서 똑같은 투자를 생각해서 ETF를 사면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제 원금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금리가 떨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를 맞춰가지고 국채 투자를 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금리는 주식보다 더 맞추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환율하고 금리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4.5%라는 미국채 금리가 매력적이라고 느끼신다면 그냥 미국채, 알채권을 사서 금리 떨어지면 자본 차익 났으니까 팔아야지 생각하시면 되고 금리 오르면 내가 뭐 잘못했구나 하지만 만기까지 기다려서 원금하고 이자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한 미국채 투자 방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꼬무리님께서 주셨는데요. 자산전략보고서 저희 이 리포트에 맞는 질문을 주셨네요. 노년에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을 청년 중년 시절에 자산의 기초라고 생각하고 소비 투자 생활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소비 투자 생활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라는 질문이십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일한 지 몇 년 됐고요. 그래서 뭐 퇴직금 이런 게 쌓이고 있고 개인연금도 붙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퇴직금이다. 퇴직하기 전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기록에만 남아있는 거죠. 제 개인연금도 여태까지 제가 세액공제나 이런 걸 받았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제가 증권사에 가서 해지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은 혜택을 다시 토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급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얘를 받는 건 저에게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 생활을 하거나 투자 생활을 하실 때는 이런 개인연금, 공적연금 뭐 뭐든 간에 이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나중이 됐을 때 혹시 뭔가 잘못돼서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고 투자나 소비 생활을 저는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IRP 계좌가 됐든 퇴직연금이 됐든 개인연금이 됐든 간에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한도까지 불입하시는 방법으로 저축을 하시는 거고 얘는 내가 55세 이후에 찾아 쓰겠다라고 계산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지 내가 55세 이후에 이게 있으니까 요만큼 있는 거 생각해서 지금 돈을 더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뭐 사람마다 사고가 다릅니다. 미래가 중요한 분도 있고 현재가 중요한 분도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나이 먹어서 돈 없으면 정말 너무 슬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에미넴이 했다는 그 10대 명언이 있는데 뭐 욕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안 하지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래퍼니까 욕을 섞어서 말했지만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 사람이 웬일이지? 뒤에 뭐라고 하냐면 돈이 욕하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명언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매님께서 주셨는데 금리가 내리면 주식 매수세가 늘지 않나요? 맞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 구조적 약세장이 아니지만 일시적인 조정에는 대비할 때라고 얘기할 때는 현재까지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던 거는
미국 사람들이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뭐 이게 아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파월이 금리를 그래도 못 내릴 것 같다. 물가가 오르니까. 그럼 금리를 못 내린다는 얘기는 시중금리도 안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어서, 근데 유동성은 나쁘지 않았으니까 채권을 팔고 주식을 샀기 때문에 저는 주식이 지난 한 달 동안 엄청나게 미국 주식이 올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5,900, 6,000 가까이 된 건데, 그래서 뭐 과정은 어땠지만 6,000 가까이 온 거죠.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근데 만약에 6월 달에 FOMC에서 금리를 혹시 낮춰주거나, 지금은 가능성이 되게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좋기 때문에. 또는 6월 FOMC에서 비둘기적으로 코멘트만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모든 자산에 유리한데, 일단 현재 주식에 비해서 채권이 워낙 언더퍼폼을 했고, 또 채권의 언더웨이트 비중이, 그러니까 비중 축소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주식을 팔고 채권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저희가 봤다는 거죠. 이게 CNN의 공포와 탐욕 지수에서도 채권 대비 주식 수익률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과거 1년 동안 압도적으로 높은 거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과정은 있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낮아진다는 거는 어떤 자산에든 좋은 거죠. 할인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브라운스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뭐 다 이렇게 뭐 주식 빠지면 바이더디 판다 뭐 이런 얘기는 다 너무너무 좋으신 얘기고, 채권하고 또 비슷한 얘기인데 10년물이 4.5가 넘어버린 게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 장기채를 분할 매수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생각일까요? 채권 비중이 제로입니다. 지금 다시 채권이 4.4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게 시차라는 게 참 제가 실시간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4.5가 넘었을 때는 당연히 매력적인 금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지난 시간에 채권 투자 물어보신 분 있어서 좀 길게 얘기를 드렸지만 여기서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이걸 뭐 채권 금리 맞추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약간 우리가 알만한 나라 중에서 국채 10년물 금리가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를 합친 것보다 높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 10년물 금리가 2.78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뭐 올해야 나쁠 수 있지만 아무리 못 내도 한 1.5 나는 거거든요. 1.5는 납니다. 물가가 아무리 낮아도 이 정도는 나옵니다. 한국이 1.5, 2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물가랑 경제 성장률 합친 것보다 낮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일본도 10년물 금리가 지금 꽤 올라서 한 1. 몇 % 정도 되거든요. 일본도 물가가 거의 이제 2%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그렇다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금리가 성장률하고 물가 합친 것보다 낮죠. 미국은 어떠냐면 성장률 뭐 한 2% 정도가 미국의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하는 2% 정도일 거고, 물가도 목표가 2%잖아요. 현재는 2.3이고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미국은 물가랑 경제 성장률을 합친 게 금리보다 낮습니다. 이런 나라가 잘 없거든요. 그러면 수급 때문에 금리가 4.5가 4.8, 5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미국의 경제 체력이나 물가를 보게 되면 이 정도의 금리 높아진 것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하우스뷰도 물론 마찬가지고 4.5 위에서 미국채를 분할 매수하는 거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한 번만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ETF를 통해서 사는 거는 금리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이 금리보다 떨어지면 내가 돈을 먹겠다. 그거는 뭐 하신다면 제가 못 말리겠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의 영역에서는 알채권을 사서 혹시 내가 틀리더라도, 왜냐하면 채권하고 주식 비중을 이렇게 배분하는 거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배분하는 자산 배분의 효과가 더 크거든요. 근데 채권이 안전자산으로 플레이를 하려면 ETF로 하면 안 되고, 알채권이어야 내가 만약에 틀리더라도 만기에 돈을 찾아가는 거니까 웬만하면 ETF, 채권 ETF보다는 알채권을 증권사에 가셔가지고 사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Seven All Day Music 님께서 주셨습니다. 매일 음악을 들으시나 보네. 저도 옛날에 음악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 잘 못 들어서 슬픕니다. 이 영상 보고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조금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다시 진입하려면 조정이 5에서 10% 정도 오는 수치를 보고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7, 8월까지 관망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조정이 생각보다 많이 오진 않았어요. 5,950에서 5,800 잠깐 깨졌었던 거니까 한 3% 조금 넘게 조정 왔다가 다시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재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월 달에 되게 많은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고요. 그리고 6월 17, 18일 정도에 FOMC가 있습니다. 이번 FOMC는 점도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3월 점도표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많은 투자자들이 볼 거예요. 지금 관세나 이런 부분, 왜냐하면 3월 FOMC는 4월 관세의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이 관세가 실제 도입이 되고 나서 물가 영향이 얼마인지를 연준 사람들의 입으로 듣고 싶은 거죠. 그러면 점도표랑 경제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물가에 대한 것도 나오고 경제성장률도 나오고 실업률도 나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점도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채권이 됐든 주식이 됐든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저리에서 주가의 변동성은 저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위험 관리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혹시 만약에 제가 지금 완벽히 맞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5%가 안 빠지고 3%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또 조금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제가 운 좋게 맞아가지고 이게 5%나 10%가 빠지, 예를 들어 10% 빠지면 5,300이고 5% 빠지면 5,550, 5,600쯤 되는데 이 정도가 되게 되면 저는 기간과 상관없이 그때부터는 다시 만들어 놓은 현금을 주식을 사는 데 쓰는 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호재는 주가가 빠진 거고 가장 나쁜 악재는 주가가 오른 거라는 또 명언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기간보다는 주가 수준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또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면 또 여러 가지 악재가 많다고 언론에 무지하게 나올 거예요. 나는 어느 기간이든 무조건 사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실제 주가가 그렇게 빠지면 언론에서 너무 많이 나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못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지수를 목표로 삼고 플레이하는 게 훨씬 맞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치즈 크러스트 치즈 피자님께서 치즈를 2번이나 드시네요. 질문을 주셨습니다. 30에 현금을 써야 할 시점이 온다면 뭐 나스닥, S&P 반반, 뭐 빅텍, 엠세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뭐 명확한 항상 저의 뷰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어떤 업종을 할지 말지는 뭐 누구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내용이 다르니까. 근데 우리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나스닥 빅텍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1994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걸 만들고 나서부터는 혁명적으로 주가가 올랐던 건 항상 이 생산성 향상 도구 때문이거든요. 그게 인터넷이 됐던 스마트폰이 됐던 서버 클라우드가 됐던 이번 AI가 됐던 간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가 적립식으로 모아가거나 이 70이라는 비중의 주식을 늘려가는 과정이면 무조건 나스닥을 하는 게 저희 맞다라고 봐요. 이 30을 쓰는 과정이면 저는 항상 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많이 빠진 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뭐 S&P 반이 됐든 나스닥 반이 됐든 어떤 거를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내가 돈을 쓰려는 상황에서 S&P나 나스닥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보이는 거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이번에도 4월 5일, 7일, 8일, 9일 주가 많이 빠질 때 나스닥과 반도체가 훨씬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면 현금을 썼어야 되는 거였고 그때 당연히 뭘 썼어야 되는 거냐? S&P나 다우보다 많이 빠졌던 반도체나 나스닥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지금도 걔네들이 많이 올랐고 이게 저희가 그 자산 전략 보고서에서 제가 썼었는데 빠지고 올라갈 때는 나스닥의 반등,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것의 반등이 훨씬 셉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5에서 10%의 조정이 혹시라도 온다면 안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그때 많이 빠진 업종을 건드려서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파니허니님께서 주셨는데요. 요게 이 앞에 거랑 연동이 되는 거여서 제가 붙여서 갖고 왔는데 이 후반부에 말씀하신 적립식으로 70의 비중을 늘려가고 현금을 30을 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헷갈리신다고 하셔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저를 포함한 보는 분들은 어쨌든 경제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뭐 월급을 받던 또는 내가 사업을 하던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그럼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돈을 벌게 되고요. 그 돈을 벌게 되면 뭐 생활비를 쓰고 뭘 쓰고 돈을 쓰고 남는 자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갖고 저금을 하든 투자를 하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남는 자산을 갖고 돈을 모으셨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현 상황에서 내가 재산이 100원이 있다. 근데 그 100원 중에 나는 주식 투자를 뭐 70원을 하고 싶다라고 정하셨다는 거죠. 그럼 그 70원이라는 주식에서 70%가 50이잖아요. 그 30이 20이면 이 50이라는 주식은 내가 생각하는 우량주 또는 인덱스, 뭐 S&P 500이 됐든 나스닥이 됐든 뭐 우리나라 주식을 좋아하시면 코스피가 됐든 뭐 이런 거죠. 그거를 딱 가지고 있는 거고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얘는. 그리고 나머지 20을 가지고 그때그때 본인의 공부를 한 전략에 따라서 주식하고 현금이나 채권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적립식으로 70의 비중을 늘린다는 건 뭐냐면 제가 주식을 70을 하기로 했잖아요.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뭐 한 달에 100원이라는 돈이 남는다. 그럼 이 100원이라는 돈이 남는데 이 중에 내가 얼마를 은행에 넣을 거고 얼마를 주식을 할 거고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 얼마를 주식으로 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항상 적립식으로 70에 더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70으로 계속 더해지게 되면 보세요. 70, 30이었는데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5가 5는 너무 많으면 30이 늘어난다고 치죠. 그럼 73, 30이 되고 76, 30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70보다 훨씬 더 커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시장 상황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보면 이 70에서 더 올라간 부분, 적립식으로 사서 올라간 부분은 그때 또 파셔야 되는 거죠. 또는 70으로 계속 내가 사고 있어서 80, 30이 됐는데 주가가 빠졌어요. 그럼 다시 얘가 70으로 줄 수가 있겠죠. 또는 주가가 잘못 사가지고 적립식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70보다 밑으로 왔을 수도 있잖아요. 올라간 게. 그럼 그때는 이 30에 있는 거를 다시 돈을 써서 70에 맞추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쓰게 되면은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경제활동을 통해서 사업이나 뭐 급여나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기 또는 뭐 내가 투자를 너무 잘해갖고 이자가 나오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돈이 늘어나는 걸 그런 식으로 주식 포트폴리오에 옮겨라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종이 인형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저도 이 질문을 보고 느낀 게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헷갈리고 저도 처음에 배울 때 그랬는데 이 주신 질문은 사실 우리나라에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 공통입니다. 질문이 뭐냐면 개인 투자자로서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겁니다. 목표가 오면 막 올리고 주가 빠지면 내리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디서 시작이 된 거냐면 결국 미국, 유럽이 결국은 이 업의 시작이니까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저도 회사에 있을 때 너무 높은 목표 주가나 너무 낮은 목표 주가가 있으면 반드시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이 앞으로 1년 안에 2배 날 것 같아요. 하지만 위에 경영진이나 뭐 헤드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 정규분포라고 생각을 해보면 확률적으로 높아 보이는 거를 얘기를 하라라는 거죠. 그럼 1년 안에 100% 오른다고 제가 확신을 하더라도 확률적으로는 오르는 폭이 더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너의 의견이 오른다는 건 내가 받아들이겠다. 바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이겠지만 목표 주가가 예를 들어 지금 현재가가 100원인데 200원으로 하지 말고 적정 수준으로 하고 진짜 네 말대로 맞으면 제가 맞을 수도 있잖아요. 맞으면 그때 다시 올려라라는 거죠. 또는 내가 셀을 쓴다고 하면 저는 지금 당장 그 종목이 100원에서 50원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확률적으로 더 천천히 가는 게 과거에 항상 많아왔으니까 그럼 일단 알았다. 목표가를 50원 쓰지 말고 한 90원 써라. 그리고 네가 또 맞으면 또 내려라.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기본적으로는 그 주식의 방향성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포트를 좀 열심히 읽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외국계 증권사랑 한국계 증권사의 차이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게 저는 능력 차이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도 8년 반, 9년 있었지만 저 같은 사람도 했었어요. 일을 꽤 오래 했었고 그것도 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왜 외국계 증권사의 의견을 더 많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영향력이 있다고 보냐면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력도 있지만
조금 더 이제 다른 외압에 좀 그거 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더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 어떤 특정 종목을 그렇게 한 적이 있고 한데 되게 많이 회사에서 보호해 줍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그건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가 얘를 좀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 이런 의견을 주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기업이면 목표 주가를 조금 더 높게 주고 덜 좋아하는 기업이면 낮게 주고 이럴 수 있는 현상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보실 때는 단순하게 얼마 올랐나를 보시기보다는 그 애널리스트가 커버하는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중에 업사이드, 소위 말하는 상승 여력이 제일 크면 얘를 제일 좋아하나 보다. 제일 뭐 적으면 덜 좋아하나 보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방향성을 나타내는 건 맞고 그리고 내가 커버하는 종목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은지를 알려주는 지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을 올해 22년째 중간에 뭐 잠깐 운용도 했었지만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의견이 뭐 예를 들어 뭐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쓴다 이렇게는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쓰는 거고 다만 이 목표 주가는 아까 얘기 드렸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지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외국의 어떤 리포트를 봐도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에 걸쳐서 Q&A를 했는데 혹시라도 Q&A 중에서도 질문 있으시면은 달아주시고요.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